안녕하세요. 성상케미TV입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지수가 좀 제법 크게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거의 뭐 3.69%, 자, 코스피 시장도 1.79% 정도 반등해주고 있는데, 결국은 이 16일 날, 오늘이죠. 전쟁이 미국에서 예상한 게, 일단은 뭐, 외국 시간으로 그렇다 치더라도 일어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약간은 이제 러시아 병력이 좀 철수했다는 이런 얘기가들이 있는데, 사실 큰 병력은 아니고 좀 소수만 철수한 상황이죠. 아직 리스크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러시아가 이 남서부 병력 소수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15만 명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바이든이나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아직 검증된 것이 없고 아직 병력은 남아있다는 자 이런 얘기들의 기사들이 조금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 어떤 사이버 공격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예견들이 좀 있었는데 이렇게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이 디도스 공격을 좀 받았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러시아 수행이라는 이런 어떤 추정들을 좀 하고 있죠. 당연히 지금 최대 적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또 러시아, 이 우크라이나 주변에 러시아 헬기들이 좀 포진해 있죠.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훈련을 핑계로 지금 저처럼 하고 있지만 결국 훈련이 끝나면 어떤 이 크림반도나 이런 근처에서 병력이 좀 빠져나가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아직은 그대로 있는 거죠. 잠깐 기사를 살펴보면 이렇게 헬기들이 좀 자리를 잡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좀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벽하게 해소된 상황은 아니죠. 따라서 오늘의 반등은 당연히 좋은 거지만 그래도 항상 좀 신중을 기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투자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별 투자 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죠. 지금 며칠 내내 계속 매도하고 있고, 자, 기관은 매수세를 좀 들어왔습니다. 코닥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왔고, 개인들이 홀로 매도하면서 코닥 시장이 좀 더 강하게 반등해주고 있죠. 내일 살펴보는 이 HLB 그룹주들인데요. 잠시 보게 되면, 자, 월봉에서 아직도 추세는 하향이에요. 엄연히 하향이고, 단지 어느 정도 바닥 찍고 돌아나가는 분위기인데, 어쨌거나 아직은 추세가 장기적으로 하향 추세에 있고, 최저점이 28,400원을 양봉이 뜬다 하더라도 주봉에서도 전혀 아직 추세를 돌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급반등이 상당히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역시나 완벽하게 추세 전환과 턴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거래량이 좀 들어와야 되죠. 지금 보시게 되면 아직 거래량이 굉장히 미비하죠. 어떤 좀 뚜렷하게 이제 이 주식이 크게 반등할 만한 뚜렷한 지표에 대량 거래가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작은 거래량으로의 반등은 사실은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일 수가 있어서 이 점을 좀 명심하고 성급히 들어가기보다는 항상 분할로 나누어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들어가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어제 일어난 대차 거래를 좀 볼게요. 자, 어제 대차 거래가 좀 일어났죠. 상한 수량은 거의 없고 대차 거래가 일어났고 공매도도 한 7%대 이렇게 나왔습니다. 신규 수량이 한 16만 주 정도 나오고 있고 투자자금의 동향을 잠깐 살펴보면 역시나 잠시만 컴퓨터 가끔 가다가 이제 말을 안 들어요. HLB 같은 경우 오늘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잡히긴 하는데 중간에 기관도 좀 들어왔죠. 아무래도 저점에서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 매수 매도를 반복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한 달간 그래도 외국인들이 좀 주식이 많이 떨어졌을 때 살살 모아가는 이런 이 분위기가 됩니다.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뭐 60개월 선까지 위협할 정도로 투세는 완벽히 깨져 있고 역시 주봉에서 이제 반등해 주긴 하지만 이제 선을 하나 걸었어요. 제가 7월 9일 날 요쯤에 형성된 이제 5주선에 대한 변곡점인데 자, 여기를 꼬리를 짚고 다행히 지켜줬습니다. 한 4주 전에도 이걸 지켜줬죠. 저 변곡점을 깨게 되면 진짜 밑으로 크게 무너지는데 다행히 지켜준 게 되고 일봉에서도 어떤 HLB처럼 뚜렷하게 이 추세를 들어오는 만한 완벽한 대량 거래가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옆으로 더 가거나 또는 기술적 반등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이 실리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21선 돌파 안착이라든가 옆으로 좀 기간 조정이 더 이루어질 수 있어서 HLB처럼 똑같이 전체적으로 신중을 기해서 분할 매수를 작은 금액으로 하는 게 유리합니다. 나노젠 3대 주주인 넥스사이언스의 주가도 이렇게 좀 올라갔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나노젠, 나노코박스의 승인이 이제 3월달 정도로 예상은 돼 있어요. 그죠? 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넥스사이언스가 20개월 선을 깨게 되면 아주 위험해지는데 정확하게 꼬리가 여기를 찍었죠. 즉 일단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안 깬 거죠. 가격으로 13,800원대가 되는데 간신히 딱 지켜주고 돌아섰습니다. 이 자리를 일봉에서 찾을 수는 없어요. 월봉에서 찾을 수 있고
주봉에서도 이제 추세 전환이 되는 십자봉 정도로 끝나주면 다음 주부터 3월달 기대감으로 좀 반등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기를 바래 봅니다. 일봉에서 240선 밑에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이 친구는 가끔 차단은 있어도 그래도 역시나 이렇게 완벽하게 또 이 어떤 대량 거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추세를 전환해주는 지표가 필요해요. 단지 넥서사이언스가 다행인 거는 장기적으로 추세를 유지해주는 20개월 선을 간신히 지켜줬다는 게 중요하고 일봉에서도 20일선이 중요하듯이 월봉에서도 20개월 선이 꽤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이 자리를 잘 지켜준 게 그나마 천만 다행이라고 보여지고 투자자금의 동향을 보면 근간에 이제 외국인들 3거래일간 지수가 밀려도 이렇게 모아놓긴 했는데 이 자리들이 월봉에서 이제 20개월 선 자리라는 얘기죠. 이 점이 좀 다행으로 보입니다. 자, HLB제약 주가도 이제 거의 바닥을 치고 있는데 예전에 20개선 깼을 때 이렇게 무너졌기 때문에 넥서사이언스는 저 자리를 지켜준 거죠. 물론 HLB제약도 예전에 지켜줬었어요. 이제 월 말이 돼봐야 아는 건데 이만큼 20개선의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주봉에서 보게 되면 추세는 계속 깨지고 있죠. 아직 완벽하게 중계 추세 턴이 되고 있지 않아서 역시 하락의 위험성은 앞으로 존재하고 시장의 리스크와 같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꼭 명심해서 항상 분할로다가 조심스럽게 다음 달에도 좀 살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어떤 조심스러운 대응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HIV 테라피틱스도 이제 거의 바닥권을 찍었는데 4천만 다행히 21년 이 8월 달에 형성된 이 옆으로 간 이 변곡점 구간이 있어요. 꼬리를 달고 다시 지켜줬습니다. 깨지 않아야 될 자리에서 천문당으로 안 깬 거고요. 자, 주봉에서는 아직도 추세가 우하향이죠. 이렇게 돌파 안착할 때까지는 역시나 아직은 추세가 꺾이는 입장이고 요런 현상이 나타나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만이 이렇게 급등각이 나오니까 아직은 좀 지지부진한 이런 모습이고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끊임없이 추세가 우하향입니다. 오늘 어쨌거나 좀 기술적 반등이 이루어졌지만 역시 거래량의 변화가 전혀 없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져서 돌아나간다거나 이럴 때까지는 뚜렷한 상승의 지표가 아직은 보이지 않는 게 맞습니다. 노터스의 주가를 좀 보게 되면 자, 월봉에서 일단 20개선 다시 유전에서 논다는 건 어쨌거나 크게 좀 무너지지 않는 이런 모습이고 주봉에서 이번 주 금요일날 20선을 깨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럼 또 떨어지게 되고 아직은 밑에 있죠.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21선 근처에 있습니다. 이전 변곡점 가격 기준으로 대응하면 맞아요. 주식은 대형형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을 이탈하게 되면 크게 무너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역시나 조심스럽게 보는 게 맞고 언제나 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라든가 인플레 또는 뭐 긴축 이런 거에 대한 시장에 대한 촉각을 좀 세우고 엄연히 시장은 아직은 우하향, 하락 시장이기 때문에 대하락장이죠. 이럴 땐 섣불리 막 어떤 매수를 진행한다는 거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조심스럽게 좀 신중을 다해서 좀 빠른 매수 매도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또 섣불리 많은 금액을 넣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HLB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 20개월 선인 1,500원대를 지키고 일어났죠. 항상 1,500원대 근처가 뭐든지 단기 바닥권이 되기 때문에 역시나 이 자리 근처 매수가 유효하고 그래도 이 친구만 유일하게 이렇게 거래량의 변화가 좀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좀 더 있습니다. 주봉에서도 이렇게 사바닥, 다중바닥을 그려놨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바닥권이라고 보여지는 게 유일하게 HLB 파워고 나머지 종목들은 아직은 추세가 바닥권인데다가 일봉에서 크게 거래량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직은 추세를 틀어놓다거나 바로 어떻게 급등한다거나 이렇게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려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어쨌건 지수가 많이 좀 반등해서 다행이고요. 러시아도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좀 조용조용 잘 협상이 진행이 돼서 어쨌건 좀 시장이 안정을 찾았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그 재택치료랑 원격의료 관련주들이 이제 쉬는 타이밍을 갖고 눌림목을 주고 오늘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유료제약이나 CU메디칼, 세어메디칼 전부 다 물론 오늘 어떤 종목들이든 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앞전에 대량 거래가 들어와 있고 눌러주고 가는 종목들이 역시 이런 대량 거래, 그러니까 누군가 주포가 관리하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 더 빨리 잘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바람에 바이오플러스라든가 하이로닉 이런 친구들 많이 올라가고 있고 자, 루트로닉 같은 친구들도 꽤 올라가고 있죠. 자, 인피니티 헬스케어, 비트컴퓨터, 유지케어 같은 이런 친구들 좀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오늘 어떤 종목들이든 간에 3, 4%다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런 종목들 다 올라간다 하더라도 결국 앞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가 들어와 있는 종목들이 결국은 이 세력들이나 주포들의 관여가 있다고 보면 이런 친구들이 더 앞으로 크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친구들 위주로다가 좀 관심권을 두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도 남은 시간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